하반기 수출은 회복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왜냐하면 예상보다 빨리 무역 수지 흑자 났어요. 흑자를 폄하하시는 분들도 약간 계세요. 이번 흑자는 불안한 흑자다. 왜냐하면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 수출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주도주 다 어디죠?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도 비관론이 너무 많대요. 또 올라오니까 이제는 다 왔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많은 거 보면 갈 길이 멀다. 저희는 2,800까지는 일단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방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쵸. 작년까지만 해도 그쵸. 근데 확실히 전쟁이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사는 아시겠지만 진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요 한국 거 사야 돼요. 맞죠. 가성비도 좋아요. 좋고,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인데 이제 주가가 근데 너무 올라가서 많이 올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최근에 보던 뉴스 보니까는 LG전자요. 갑자기 그 LG전자. 반도체 얘기 나왔어요. 뭐 짐 켈러라는 뭐 CPU 쪽 뭐 설계대가 뭐라는 사람인데 이분 만나면서 이제 AI 반도체 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단순하게 반도체 문제로 볼 일이 아니라 LG전자가 어쨌든 간에 전장 사업 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반도체가 뭐 처음에는 가전 쪽을 뭐 타깃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장 사업하고도 좀 이어지는 맥락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좀 어떻게 LG전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부분일까? 이게 LG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가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TV가 있고요. 네, 네 개잖아요. 가전 휴대폰을 TV, 쳐먹고, 예, 예. 그다음에 그 BS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전장 부품이죠. 이게 요거랑 이제 그 B2B 사업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사업, 거기에 이제 BS 사업으로 좀 알고 거기에 로봇 같은 거 들어가 있거든요. 네. 로봇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할 때 그 기업들 이런 데 설치해 주죠. 뭐 그런 것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전장이죠. 자동차 전장. 근데 자동차 전장도 결국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AI 반도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랑 로봇 쪽 같아요. 로봇. 이쪽이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키우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포석 아닌가. 근데 다만 어쨌든 LG전자 옛날에 반도체 하다가 결국 이게 그 현대 쪽에 이제 네. 넘긴 거죠. 그쵸, 때문에 그쵸.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거 아마 설계겠죠. 반도체 아마 설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조는 이제 진입하기는 사실 어렵죠. 어렵고 아마 이거 설계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이 뭐 삼성이나 파운드리 거기 TSMC 쪽에 맡길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자기 반도체 있으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고 지금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자기네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요. 설계를 하는 거죠. 뭐 MS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도 자기네 칩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들고 있고 애플은 이미 만들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이제 GPU라든가 아니면 뭐 CPU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만 LG전자가 이거를 지금 당장 뭐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LG전자 방향은 잡고 있는데 당장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고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 가전이 버텨줘야 돼요. 가전 이번 1분기 가전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이 좀 꾸준하게 돈 버는 역할을 좀 해주면서 결국 자동차 이 전장 부품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이게 LG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요새 이 보면 주가 흐름 좀 보시면 LG전자 전장에 대해서 기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가 그 구동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수주를 하는데 올해 100조 정도 수주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작년까지 한 80조였나? 그런 걸로 아는데 수주 잔고가 늘어서 아마 100조 원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 성공했거든요. 네. 돈도 벌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이제는 가전제품 회사로 좀 볼 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카 관련된 기업으로 어쨌든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된다. 최근에 그 아까 하나 얘기 잠깐죠. K 방산 있잖아요. 네. 방산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이거는 저희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방산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쵸. 작년까지만 해도 그쵸. 근데 확실히 전쟁이 바꿔버린 것 같아요. 전쟁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우리나라 방사는 아시겠지만 진짜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정말 가성비 이번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예. 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일단 한국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가격이 좀 싸요. 그죠? 선진국보다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 싼데 그죠. 무엇보다 납기일이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전쟁을 하죠, 사실은. 네네. 휴전 상태니까 무기 생산을 계속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이렇게 하면 주문하면 이제 이거 만들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죠. 한국은 되게 빨리 이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걸 좀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이거 다음은 우리나라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 네. 폴란드하고 또 러시아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 필요한데 아마 독일에 먼저 알아봤겠죠. 네. 독일 딱 아무리 봐도 이 가격 비싼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이 되게 빨라요. 빠른데 또 우리가 금융 지원도 해주잖아요. 네. 해주는데 거기다 무기 성능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으니까 또 이미 검증도 돼 있고 그러니까 야 한국 거 하자.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항공기까지도 해주잖아요. 그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갖춰진 나라예요. 네.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폴란드 수주하고 나서 결국엔 저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 게 폴란드만 이걸 원할까? 지금 주변국에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노르웨이가 좀 아쉬웠어요. 독일 전차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약간 유럽 내에서 입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기네들끼리 좀 그게 있잖아요. 네. 야 한국 거 말고 기왕이면 유럽 거 써라. 그렇지. 약간 이런 좀 압력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누가 봐도 만약에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요 한국 거 사야 돼요. 맞죠. 가성비 가성비도 좋아요. 좋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나와요. 근데 약간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불편해하는 것도 같아요. 예. 아니면 제 3국이잖아요. EU 국가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방사업체들이 극복해야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 한국의 최대 경쟁자는 프랑스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이거든요. 네. 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할 수는 없고 폴란드 사례처럼 계속해서 좀 각계격파식으로 조금씩 틈이 벌어지면 그걸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노릴 건 유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동 있고 저기 호주 있고 동남아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룸은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봤을 때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겠다. 러시아가 저런 거 보고 맞죠. 그래서 분명히 아마 무기 구입에 더 각자 여론을 이제 뭐 방위비도 많이 좀 네.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하면서 무기 구입에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납품에 대한 경쟁력도 우리나라가 그게 뛰어나거든요. 생산이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더 선호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단 내수도 있지만 내수는 마진이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수출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말 저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현재 K방산에서 본다면은 원탑은 그러면 하나인가요? 하나 에어로인데 이제 주가가 근데 너무 올라가서 많이 올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음을 보면은 LIG 넥스원이나 LIG 넥스원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이 두 개가 낫지 않나. 왜냐면 LIG 넥스원은 어쨌든 이제 그 미사일 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그 뭐죠 제블린 기억나세요? 이거? 네네네. 여기 딱 달고 그 러시아 대전차 네네네. 거의 다 맞춰버렸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약간 그 군사력이 좀 떨어지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게릴라전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미사일이 좋거든요. 네. 대전차 미사일. 네. 그러니까 탱크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맞짱 뜨려니까 저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숨어가지고 제블린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하니까 러시아 전체 거의 힘도 못 썼잖아요. 미사일이 정말 현대전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는 회사가 LIG 넥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회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전은 또 공중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최대 약점이 공중이 약했죠. 위에서 이렇게 쏟아내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 잘 못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한국항공우주가 그걸 해냈잖아요. FA50. 그렇죠. 예, 그거 해가지고 경공급기 만들어서 성공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내년부터 좀 이제 실제 테스트 들어간다고 하는데 KF-21. KF-21.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거 기대감 커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전투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F-15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는 우리 한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아마 좀 오래됐죠, 만든 지가. 만든 꽤 오래됐죠. 됐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드디어 양산 들어가서 아마 26년에 이제 본격 실적 벤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KF21을 만들 수 있는 이 한국 항공우주도 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하반기 되면 수출이 조금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워낙 상반기는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7월이라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주식시장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좀 있을까요? 하반기 수출은 회복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왜냐하면 예상보다 빨리 무역 수지 흑자 났어요.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 흑자를 폄하하시는 분들도 약간 계세요. 이번 흑자는 불황형 흑자다. 왜냐하면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좋게 보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흑자라는 거는 기업들 이제 돈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좋아요. 원가 부담이 낮아지거든요.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무역 수지 흑자 났다는 건 그게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출만 늘면 되죠. 예. 수출은 매출액이죠. 그래서 수출 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수출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그 어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주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이에요. 중국은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은 계속 줄어요. 거기서 주는 구조적이에요. 거를 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간다. 저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왜 중국이 어렵냐면 중국 경기도 안 좋지만 자기네가 자급조적이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에 사오는 것보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결국엔 중국을 대체할 국가 찾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중국이 줄어드는데 다 줄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건 진짜. 근데 중국 줄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25였거든요. 한 2, 3년 전에. 지금 19예요. 예. 지금 미국은 18. 이제 거의 다 붙어버렸어요. 미국으로 대체하고 있고 유럽 늘죠. 인도 늘죠.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수출 다변화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야, 중국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면 주가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주도주 다 어디죠? 미국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수출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미 좀 턴어라운드 예, 했고 또 했고. 아마 반도체가 좋아지겠죠. 아직은 반도체는 안 좋지만 서서히 돌아설 걸로 보이고 이번 수출에서 좀 이제 긍정적이었던 게 자동차는 여전히 좋아요. 자동차 계속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특징적인 업종이 조선 업종입니다. 조선. 조선이 증가폭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조선이 그동안 수출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저부가선 정도를 많이 수출했죠. 옛날에. 그죠. 근데 그게 자꾸만 실적이 잡히니까 실적이 안 좋고 수출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건조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선박들이 이제 수출로 잡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고단가 선박들이 잡혀요. 옛날에 이제 비싸게 샀던 선박들 있죠. 네. 수주했던 거. 이게 이제 꽂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은 더 비싸게 받는데 지금 수주하는 거 보세요. 점점 더 비싸요. 조선 거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수출 딱 보니까. 최근에 애플 네. 저 그렇게 많이 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워낙 애플은 좀 느리고 막 이렇게 무거우니까 네. 요새 막 이렇게 많이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제 애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워런 버핏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경쟁자가 없어요. 일단 원래 삼성이 경쟁할 뻔했지만 갤럭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인정해야죠. 애플 아이폰의 프리미엄 쪽에서는 어쨌든 경쟁력이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쟁자가 좀 없다는 게 크고 두 번째가 지속성이 있어요. 계속 꾸준히 돈 벌잖아요. 그죠. 지속성자 이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 중에 경제적 해자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있어요. 네.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 iOS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이게 못 빠져나간다면서. 맞아요. 여기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맞아요. 락인 돼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도 애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팬덤 문화죠. 네. 하여튼 애플이 시총 이제 3조를 돌파했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애플이 보여줄 게 또 남아있잖아요. 비전 프로도 남아있죠. 저는 애플카도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겠죠.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올랐지만 뭐 아직도 아직도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저기 시장은 좀
저희는 뭐 괜찮겠죠? 이베스트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 윤지호 대표님도 이제 그 얘기 하셨는데 하는 얘기가 여전히 아직도 비관론이 너무 많대요. 또 올라오니까 이제는 다 왔다.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많은 거 보면 갈 길이 멀다. 올해 상반기 때는 그래도 이베스트 잘 맞죠. 네, 상고하고. 네, 상고하고 그러니까 잘 이제 맞죠. 여전히 하도 올라간다. 간다. 근데 단 오다. 이제 하반기의 속도는 좀 약간 천천히 상반기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2,800까지는 일단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올해는 쭉 좋다 네. 이건데. 다이 잘 맞았죠. 잘 맞았어. 상반기 맞았어. 네. 잘 맞았어요. 저희도 시장 정리 한번 하면서 쭉 봤는데 상반기 때 의외로 선전하고 네, 좋았다. 네. 시장이. 뭐 하반기도 뭐 큰 이벤트 이슈만 없으면 그죠. 뭐 큰 뭐 이런 어차피 금리 인상도 이제 요즘엔 금리와 물가가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거. 아니 근데 금리나 뭐 얘기 하반기에 뭐 이런 얘기도 뭐 연말에 있다고 치지만 최근에 또 보면은 금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도 오히려 하고. 인상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시장은 뭐 단단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의 중심이 이제 금리나 물가에서 큰 이렇게 시장이 크게 이제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도 뭐 그래 한 번 올려도 이제 거의 끝 아니냐. 예, 어차피 다 올 건 다 왔고 경기만 나쁘지 않으면 된다. 약간 요게 지금 시장이 좀 스탠스인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좀 살펴야 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다음 달에 이사님 뵈면은 그 한 달 사이에 또 뭔 일이 또 벌어져 있을지 또 몰라서 여튼가 시장은 항상 좀 잘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